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늙을수록 오래오래 부부가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 1년 중 가장 느긋한 계절이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곡간에 저장해 두었겠다. 나무도 미리 잡돌이해 놓았으니 방이 뜨끈뜨끈할 때까지 군부를 넣겠다. 배부르고 등 따신데 그 무엇이 근심이겠는가. 남정네만 이런 것이 아니었다. 여인네들도 김장에 두었으니 반찬 걱정을 할까. 나무가 있으니 추위 걱정을 할까. 옷 만들 것이 있으니 심심하다고 걱정을 할까. 망고의 편안한 시절이 겨울이었다. 하지만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 겨울이라고 하루에 밥, 네 끼니를 먹을 일은 아니로되. 밥 이외 뭐라도 군것질하고 싶은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았다. 움에서 무를 꺼내다 먹기도 하고 콩나물밥을 해서 비벼 먹기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가는 즐거움은 떡을 해서 먹는 것이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새동서에게 말하였다. 아가, 이런 날에는 그 무엇이냐, 떡이나 한 번 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좋아라고 하면서 입을 모아 당장 떡을 하겠노라고 상큼하게 대답하고 나섰다. 한창 젊은 것들에게 자기가 말한 떡이란 말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노인은 애헴하고 장기침을 한번 남기고는 떡이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라 사랑에 들어가서 책 한 권을 꺼내서는 시간을 보내느라고 이리저리 뒤적이고 있었다. 며느리 셋이 절구통에 둘러서서 쿵덕쿵 쿵덕쿵하며 사이좋게 떡방아를 찍고 있었다. 노인은 떡이 어찌 되어가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시아버지 체면이 있지 절구통 옆에까지 가기는 못했다. 그래서 살짝 문구멍을 내어 며느리들의 절구지를 엿보았다. 큰 며느리의 뒤태도, 둘째 며느리의 옆 양자도, 셋째 며느리의 새 가르마 머리며 절구공이 손놀림도 예뻤다. 어느 집 며느리보다도 우리 며느리들이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어서 떡을 가져왔으면 하고 기다렸다. 찹쌀로 만든 따끈따끈한 떡에 콩고물을 잔뜩 묻힌 인절미 먹을 생각을 하니 절로 입에 군침이 돌았다. 군침을 삼키며 문구멍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노라니 대문을 삐꺽 열고 큰아들이 들어왔다. 그러자 맏며느리가 즉각 한 손을 들어 제 신랑에게 절구통 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보낸다. 마지가 얼씨구하고 달려가자 맏며느리가 얼른 떡을 한 줌 떼서는 콩고물을 묻혀 제 신랑 입에 탁 넣어준다. 맏아들 녀석은 제 수시들 앞인데도 좋아라고 받아서는 채신머리 없게 우물우물 먹고 있었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번에는 삐꺽 대문을 열고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 둘째 며느리가 큰동서가 하듯이 얼른 손을 들어 절구통 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하는데 그리 안에도 떡 냄새를 맡은 둘째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제 처가 뚝 떼서 콩고물 묻혀준 인절미를 얼른 받아서는 먹어댔다. 사랑방에서 시아버지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서 시시덕거리며 떡을 주고받고 야단이 났다. 저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떡은 내가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 시아버지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네. 이때 서당에 갔다가 셋째 아들이 대문을 삐꺽 열고 들어섰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셋째 며느리도 손을 들어 얼른 오라 신호를 보낸다. 셋째는 아직 철이 없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색시, 이거 내 떡이야. 하고 소리치며 달려드니 새 며느리가 어느새 한마음이 되어 달려드는 셋째의 입을 탁 막아버렸다. 사랑채 시아버님이 들어요.
그러니 조용히 하세요. 이런 뜻이겠지.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아버지가 노여워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셋째까지 포함하여 세 아들이, 아니 세 며느리까지 여섯이 절구통을 빽빽이 둘러서서는 떡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내 차례까지 오려면 아직 멀었군. 그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제서방 제각시만 저리 위하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으니 하기야 내 아들 내 며느리 입에 들어가니 좋기야 하다만 그래도 그렇지. 늙은 시아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어디가 덧나나. 철딱선이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방 안에서만 분을 터뜨리고 섭섭해했다. 어른 체면이 있지. 어찌 문을 열고 나가겠는가. 하지만 안 보는 이만 못한 모습을 본 노인은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 그렇다고 얘들아, 나도 떡 좀 다오. 이럴 수도 없고 참난처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맏아들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었다. 나이도 많고 자식도 있는 놈이 어찌 이 아비 생각은 못한단 말인가. 누가 볼까 무섭기도 했다. 시아주버니와 제수 사이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제수들 틈에 끼어서 꾸역꾸역 먹어대는 모습이라니. 생각해보니 둘째 아들 놈도 나빴다. 아니 셋째 아들도 맏며느리는 뭐냐?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며느리도 그새 나쁜 물이 든 모양이다. 엊그제 시집 온 것이 시아버지 생각은 안 하고 제 꼬마 신랑만 먹이려 드는 것을 보니. 이때 삐꺽 대문이 열리며 마누라가 손자를 업고 쑥 들어섰다. 들어서면서 떡방아를 보았는지 절구통 쪽으로 다가가면서 얘들아 떡은 다 됐냐? 이랬다. 아들놈들은 그만 질겁을 해서 잽싸게 안으로 도망가 버리고 며느리 셋은 예, 어쩌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절구공이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눈치백단 할멈이 쓱 다가가더니 쩔쩔매는 며느리들을 한번 슬쩍 째려보고는 말에 뼈를 넣어 한마디 했다. 사랑방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떡이 다 됐으면 어서 갖다 드리지 않고 여태 몹들 하고 있었냐. 손자를 다시 허리 굽혀 축혀업은 뒤에 마누라는 절구통에 손을 덥석 넣었다. 크게 떡 한 줌을 뚝 떼어서는 쟁반에 턱 놓고 콩고물을 철철 뿌리더니 한 손으로는 손자 엉덩이를 밀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쟁반을 든 채 사랑방으로 다가왔다. 여보 영감, 어서 떡 잡수세요. 이 말이 어찌나 감격스러웠던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노인의 흐릿한 눈에는 다가오는 할멈이 말로만 듣던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보였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한껏 외쳤다. 얘들아, 아들아, 며느라, 나도 마누라 있단다. 나도 마누라 있어. 마침 하늘에서 눈발이 내리더니 외치는 영감님 입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수염에도 스며들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잡돌이는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마는 남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모는 일, 또는 그 고삐입니다. 경마의 어원은 견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어 견마보다 고유어 경마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웅은 땅을 파고 얼지 않도록 그 위에 거적 따위를 얹어서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두는 곳을 말합니다. 양자는 얼굴에 생긴 모양입니다. 채신머리의 채신은 처신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시아주버니는 시숙입니다. 즉 남편과 학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눈발은 눈이 힘차게 내려서 줄이 죽죽 져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래옥 교수가 지은 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빌렸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책을 송영달 선생이 옮긴 올드 코리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운하영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조영석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크라우드픽,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